자, 다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공식 홈페이지를 누르세요. 아니면 밑에 보시면 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누르시고 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지금 VIP 문자 카톡 이렇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예, VIP 방으로 오셔서 함께 좀 수익을 잡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에코프로의 흐름 같은 경우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종목 검색기만 가지고 계셨어도 뭐 충분한 흐름, 충분한 수익을 내셨을 텐데 어찌됐건 그 아쉽습니다. 오늘 마감 방송을 들어보시면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간단해요.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유럽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리고는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볼 거 있어요? 다우지수 업종 대표주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의 다우지수가 역시나 폭발적인 시세 분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여러분들 걸로 가지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 수익범위들. 그렇게 해서 함께 하셔서 이 수익을 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만약에 끝자락이다 할지라도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 그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거래가 수반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시면 된다. 근데 결국은 거래를 수반시키고 움직였어요. 다만 에코프로가 거래가 1조 7천억까지 터졌는데 에코프로의 거래 대금이 2조 6천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조 6천억 그 이상까지도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래가 실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상 최대치 고점 82만 원을 돌파하는 기준이 아니라 30%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거래 대금이 터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의 기준에서 에코프로의 흐름이 가장 원활해지려면 300만 주 그렇지 않으면 200만 주 최소 2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어야 됩니다. 그 흐름이 개장 초부터 해서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장 끝날 때 200만 주 300만 주를 설정할 거냐? 그게 아니죠. 장 끝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동시호가에는 최소 동시호가의 기준에서는 소문이 난 종목이니까 1% 그러니까 2, 3만 주는 동시호가에 실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만 주 정도도 실릴 수 있어요. 동시호가의 물량은. 그리고 9시 10분까지는 10% 그러니까 2, 30만 주가 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시 반에도 4, 50만 주, 40만 주에서 60만 주 실릴 수 있어요. 또 10시까지 기준에서는 2, 300만 주 기준에 30%니까 60에서 90만 주가 터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양봉이면 계속 고점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양봉이 아니고 꼬리가 달리거나 또 음봉이거나 하면은 얘는 거래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거래 대금이 둔화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리 달리고 미끄러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프로그램 매도까지 겹쳐진다라고 한다면 미련 갖고 야 이거 대주주가 콜옵션 행사 안 하고 안 하면은 뭐 그걸 가지고 또 회사에서 인수해서 소각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대주주는 손해는 없어요. 어? 그리고 지금 지분의 그 가치가 얼만데 그래서 그것이 펀더멘탈을 개선시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가지고 얘가 더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기준점, 기술적 기준점 설정하고 대처하시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뒷부분에 또 보겠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오늘 기준에 어찌됐든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금양, 에코프로 PM, 그리고 LNF의 가격 반발력, 그리고 뭐 LG에너솔루션, 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화학까지 대박이에요. 대박입니까? 아니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의 변동성, 포스코 홀딩스, LNF의 변동성이 저 정도 수준이었어요? 더 컸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사실은 변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 종목군들들 한 번씩 다 클릭해 보시면 거래 대금이 수반이 안 돼 있어요. 얘네가 거래 대금, 얘가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거예요. 얘가. 그 거래 대금의 기준 내일도 그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지
저 기준에 70% 80% 터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위험고지 철저히 해드립니다. 응? 위험고지. 왜?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윤정두가. 어? 교주처럼 행세를 하던, 교주처럼 받들여지던, 그냥 뭐 셀트리온, 신라젠 같은 경우 막 이건 뭐 완전히 시젠 또 신풍제약,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은 완전히 신처럼 그 종목군들을 맹신했잖아요. 그 종목군들을 추천하던 사람들 자체가 두 종류라 그랬잖아요. 세 종류, 총 세 종류. 첫 번째는 무조건 사지 마세요라는 정신 나간 친구들. 무조건 사지 마세요가 어딨어, 주식을. 두 번째 기준은 무조건 사라는 아예 정신 나간 친구들. 윤정두처럼 펀더멘탈적으로는 거품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지만은 거래 대금이 쏠려 있고 거래가 최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은 거래 대금입니다. 뭐 캔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캔들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 뭐 일목균형표 그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 대금이 실려서 방향성을 주느냐. 그 신뢰도. 그 기준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펀더멘탈적으로 맹신하다 보면 실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임상 3상 이것만 터지면 대박이다. 이런 맹신을 하게 됨으로써 기술적 분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매수하고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그 시가총액 최상위 시가총액 우리나라 2위, 3위까지 올라왔던 네이버, 카카오까지도 또 의약바이오까지도 제약바이오까지도 전부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60에서 80% 밀립니다. 거기에 테슬라의 일봉인데요. 사상 최대치 고점 주식 분할 이후에 사상 최대치 고점도 넘기고 고점 대비해서 67% 폭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장대 항목 10%의 반등 이때 스타트 잡은 게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 포스코 퓨처엠이 하루에 14.33% 오르고 추세 변화를 갖고 왔죠. 17만 원대까지 밀렸던 포스코 퓨처엠이 그 이후에 42만 2,500원까지 갖고 옵니다. 그 세 달, 네 달 동안의 기준에서 우리는 150% 수준의 수익을 내요. 전량차익 실현 2번 하고 이번에 지금 재편입한 과정이죠. 근데 다 좋아요. 여기까지 테슬라가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밀리는데도 우리는 영향을 안 받아. 지금의 기준도 테슬라가 최고점 대비 51% 내려와 있는데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참 대단하죠. 시가총액 6위였던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의 6위입니다. 미국 시장의 5위였던 테슬라가 이렇게 곤두박질 50% 반토막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차 전지는 상상을 초월하게 움직인다?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테슬라가 4% 더 빠졌고 51% 빠졌는데 에코프로가 18%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로 인해서 나머지 2차 전지 대장주들 그리고 낙폭과대 2차 전지들이 꿈틀했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는 테슬라하고의 별개로 놓고 보셔도 돼요. 왜? 자금이 쏠리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로 바뀌기 전까지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표출할 겁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추세 추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명분, 모멘텀은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공화당으로 집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테슬라의 흐름처럼 어떻게 50%또 67%까지 밀릴 수 있다. 단순간에.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회원님들하고 조금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티격태격 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라이브 방송은 분위기가 엄청나게 행복하고 좋은 분위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 2차 전지 또 샀어요. 2차 전지 66만 원에 샀어요. 에코프로 66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72만 원, 3만 원대로 끝났죠. 지금 보시면은 도가니탕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68만 원에 계속 매수세를 냈고 그 73만 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은 장중에 우리 어디가 계세요? 빨리 나와봐라 오바, 빨리 나와봐라 오바. 이건 수요일이고
장중에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옥돌정 선생님께서 제가 장중에 에코프로 편입 설정 범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빠바박 사는 거야. 왜 윤종도를 믿고 따라오시고 계시거든. 망설이지 않거든.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에코프로 BM 돌파 시 25만 3,500원을 매수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있고 현대로템 다시 편입했어요. 차익 실현하셨거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에코프로 조금 보유했는데 7%대 매도 아까워요. 그리고 나서 매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지금 조금 있는 거 매도하시고 나서 에코프로를 샀어야 되네. 오전에 살포시 2개 담아봤는데요 하고 케빈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에코프로 재매수 다시 했어요. 리딩 부탁드려요. 단가 66만 2천 원입니다. 우리 종목 검색해서 64만 원에 나왔죠. 그리고 66만 원에 편입하셨어요. 시간에서 73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죠. 얼마야? 7만 원 수익 나신 거야. 이게 VVIP 망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티격태격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뭐 이 기준에서 이렇게 에코프로의 종목 검색계에서의 발굴 64만 원대 발굴 에코프로 진입의 기준에 이 64만 1,000원의 진입 신호. 그런데 VIP방에 4월 2일날 가입하신 우리 필명이 닉네임이 뭔지 또 까먹었네. 2글자인데. 아이고 징글징글해요. 4월 한 달 동안에 손실 나셨다고 몇 천만 원 손실 나셨다고. 그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우리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50만 원에 사서 80만 원에 차익 실현하고 그 차익 실현에서 비중이 없으신 건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주력도 없어. 그러니까 나 몇 천만 원 손해났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4월 2일 날 가입하신 분이 우리 방은 그렇거든요. 손실이 나면 그날 나가세요. 뭐 하려고 있어 손실 나는데. 뭐 한 달 동안 있어. 뭐 한 달 동안 있고 채팅방에 글을 쓰시나. 저라면 그냥 다 그냥 매도해버리고 야 이 나쁜 년 정도 하고 침 태태 받고 나가버릴 거야 나가라면. 근데 왜 계시냐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계시는 이유가. 그래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지금 공지 내용을 에코프로로 좀 수정해 놓으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에코프로 이제 요 마감 기준이 있고 우리 명희 선생님, 수잔 선생님, 권인 선생님일 거야. 권인 선생님 같으신 경우 지금까지 왜 있냐 이거야. 난 이해가 안 돼. 그 때문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권인 선생님에 대한 투자 패턴 비중 부분을 다시금 정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저렇게 녹화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결론적으로 오늘 어찌됐든 이런 에코프로 부분에 대한 편입 설정 범위에 대해서 우리 또 포트폴리오 비중도 많지도 않아요. 종목이 뭐 몇 개나 있다고. 에코프로 계속 매수 나가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75만 원으로 해서 계속 나갔죠. 68만 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못 사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래놓고 내일은 또 보합되면 매수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 어딨냐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에코프로 7회 매수 신호 나왔고 7%에서 18% 올라갔죠. 그리고 인공지능 AI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 설정했을 때 이제 세 종목 오늘 기준에서는 요 종목군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그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거래 대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개별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면은 에코프로 BM이나 특히 이제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이 누구예요? 에코프로였죠. 오늘 거래 대금이 에코프로가 더 컸단 말이에요. 결론은 에코프로가 오늘 거래 대금 1위 1조 7천억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장 끝날 때 1조 7천억이 터진 게 아니잖아요. 장중에 1조 7천억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거래가 터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중에 들여다보는 거야. 여기 보세요. 지금 거래 대금이 터졌다의 기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5천억 터지면 거래 대금 터진 거예요. 뭐 표스코 피처럼 7천억 터지면 터진 겁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변동성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 시장 거래 대금 기준에 윤정도 기준, 윤정도 따라하기 때문에 윤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시장 거래대금의 몇 프로? 시가총액 아니라 거래대금 최상위 20위까지를 우리는 거래대금 터진 종목으로 설정을 해서 봅니다.
그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 중에서 어찌됐건 양봉의 기준과 변동성이 나올 종목을 들여다보는 거죠. 응? 근데 예전 기준으로 1조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것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종목뿐이 없었어요. 8월 24일 날 현대로템 1조 터지고 얼마 움직였어요? 주가가 19%. 그리고 11월 11일 날 거래대금 1조 넘긴 카카오가 22% 움직였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두 종목이 1조 넘긴 거예요. 삼성전자 빼고. 근데 지금은요, 툭 건들면은 하루에 4개, 5개 종목이 1조가 나오고, 에코프로가 2조 6천억, 에코프로 BM이 2조 6천억. 두 종목이 합쳐서 5조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는 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졌다라는 거는 자기가 평상시에 형성시켜놨던 거래대금의 최소 70% 이상. 그러니까 2조 6천억에 70%면 얼마야? 7, 24. 1조 8천억 정도 되겠네? 1조 7천억이네? 응? 최소 거래야, 최소 거래. 더 터져야 되면 80% 이상. 그리고 고점을 82만 원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2조 6천억을 넘겨야 됩니다. 못 넘기면요. 그럼 그게 정점이라는 거예요. 이번 2차 전지의 정점은 그러면 에코프로 정점에서 나오게 되고, 에코프로가 정점을 잡더라도 다시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난주처럼 13일 날처럼 빵빵하게 터지기 시작해서 19일까지 폭등 랠리가 순환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에코프로가 올라갔다 내일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보장 없죠. 일단 갭상승은 나오겠죠. 시간 내에서 강세를 떴으니까. 그렇지만 음봉으로 내려오거나 꼬리 달리면 전량차익 실현. 왜? 우린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여유? 20이 아니라 64만 원대부터 편입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거래대금 2위, 응? 장중에,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프로그램 순매수는 없었나요? 에코프로만 있었나요? 좀 더 다시 봅시다. 에코프로 기준이 얘가 거래대금 1위로 끝났죠. 1조 7천억. 장중에도 내내 최상위. 그리고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진입시간 64만 5천 원 나오는데, 차트로 놓고 보시면은 대략 한 64만 원 전후가 포착이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에코프로가 7% 올랐는데 이걸 따라 사라고? 미친 윤정도 아니야? 저 꺾여서 손실 나면 책임질 거야? 이러죠. 아이고. 응?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종목에서 꼬리가 달려서 힘겨워지더라도 그거는 손절범위로 설정하는 거고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이미 벌써 5천억씩 터져 있는 상황의 흐름이라면 이때가 한 11시 한 11분 20분 됐겠죠. 그렇다면은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서 수익의 극대화를 보는 거예요. 이게 변동성 매매 기준인 거예요. 응?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의 경우에 68만 원까지도 매수세인 나오고, 조금 전에 옥돌종 선생님께서는 얼마에 편입을 하셨어요? 66만 원에 옥돌종 선생님께서는 편입을 하시고, 66만 원에 에코프로 편입했습니다. 62만 2천 원에 다시 매수한 거예요. 7% 8%의 차익 실현하시고 거기서 맴돌았잖아. 그러니까 윤정두가 방송하다 뭐라 그랬어요? 8%에서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문자는 짜증나서 오늘 안 보내겠습니다. VIP방에 권인 선생님 25일 날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올려놓으시고, 오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올려놓으시고, 그러면 방 안에 계신 VIP방, VVIP방, 그 다음에 매직방, 그 다음에 불기둥방에 200분 이상 계시는 분들이 다 이상한 분들이야? 권인 선생님만 손실인가? 응? 그러니까 손실이 낮을 수는 있는데 억지를 부리지 말자 이거야. 4월 5일 날 에코프로 50만 원에 사서 4월 11일, 4월 5일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매수,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 사서 4월 10일 월요일 날, 그러니까 3거래일 만에 28.5%, 에코프로 BM 22.5% 추가 폭등 나와서 결국은 80만 원에 다 털고 나왔는데 그 수익은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 가격에서도 재편입의 기준 설정을 잡는단 말이죠. 응? 그러고 나서 다 보세요. 요 기준에 진입을 하고 이게 64만 원의 기준의 설정 범위라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탈퇴가 됐다라는 거는 거래가 둔화됐던가 아니면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 난 차익 실현할 거야. 우리도 차익 실현 설정 범위에 대한 매직 계산기도 올려드렸거든요. 저 때가 몇 시에요? 1시
정도 되잖아요. 그럼 1시 정도에 보시면 되죠. 올렸나 안 올렸나 한번 봅시다. 응? 또 올려놨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67만 9천 원은 초록색이다. 저점 편입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하실 수 있지만 변동성이 지금 뭐 18%까지 확대돼 있던 상황이니까 뭐 이때는 18%가 아니었죠. 16%대였죠. 70만 원이. 그러니까 거기서 3% 밀리면 중립 개별 매매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마지노선은 5%는 채웁시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이때 5만 주의 이 매수였어요. 근데 70만 원 찍을 때 프로그램이 70만 원 찍을 때 9만 1,000주까지 들어왔거든요. 근데 9만 1,000주까지 들어왔던 게 물량이 조금 소진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5만 주 매수 수준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주가 밀린 거잖아요. 68만 원이 이탈되기도 했어요. 그 결론은 프로를 봤더니 거기서부터 매수 강도가 들어오더라 이거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68만 원의 재진입의 범위에 설정 범위를 가져온 겁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최대 얼마까지 따라본다? 15%대까지 따라본다. 왜? 우리의 약속이니까. 그러면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랬는데 특이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 거래대금 최상위, 지금의 기준은 5위, 또 3위, 또 1위에 놓여져 있을 때라면. 결론적으로 뭐 대주주의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는 주주하는 정책의 기준으로 우리는 진행하겠다. 그거 엄청난 내용도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보도자료 내놓고 뭐 단독 기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호재성으로 인식이 되고 뭐 오버행 이슈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3만 주, 6만 주 이렇게 터지면서 6만 주 거래량에 4천억 이상 터지면서 3.24% 73만 원으로 끝났어요. 일단은 내일 73만 원 전후에 시작이 되겠죠. 응? 거기서의 거래대금을 보시라는 거예요. 거래대금 당연히 동시효과부터 거의 최상위 1위 뭐 이렇게 놓여지겠죠. 그럼 거기서 양봉으로 쭉 뻗어갈 거냐, 음봉으로 떨어질 거냐, 꼬리가 달릴 거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상황을 보고 편입 여부를 결정지면 돼요. 그걸 누가 해드려? 그걸 윤정두가 해드리는 거야. 근데 윤정두가 매번 방송에서도 또 시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두 말만 들으란 말이야. 에코프로 얼마 전에 60만 원에 61만 원에 들어와서 60만 원에 잘라버렸어요. 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지만 나머지 종목군들 2차전지 대부분이 거래가 둔화되고 35% 40%씩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압축할 수 있거든. 그래 있는 종목 대부분 다 압축해서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으로 옮기자. 그게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의식 행사 같은 거예요. 응? 떨어질 거 뻔히 하는데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군들 40%씩 그렇게 떨어질 거 뻔히 하는데 그거를 그냥 버팅기겠다는 거야? 왜 버팅겨? 아니 윤정두가 2차 전지 안 끝났다며 다시 간다며. 그렇다고 그걸 바보처럼 버팅겨야? 싹 다 정리하고 거래 터지면 보는 거지. 그러면 왜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 가져가요? 어차피 2차 전지를 가지고 가신다는 그러한 결정이시라면은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 우리는 그 두 종목으로 본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요. 얘네도 프리미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터져서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만 따라붙으면 되지 그것을 굳이 거래도 없이 거래 둔화돼 있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멈춰 있다가 평상시에 그래도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3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 1조 수준의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있으니 그러면 보자 이거야. 왜? 언제든 거래대금을 돌려서 폭발적인 시세로 연출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은 거래대금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 2차 전지는. 그리고 현대로템이 이 녀석 말도 안 되게 이 녀석 까불고 있어요. 그냥 아주 2.45%. 거래대금 최상위는 아닌데 내일 또 동시효과에 34,000원에서 휘청하겠죠. 근데 역시나 수급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중기로 대처합니다. 만약에라도 거래대금 지금처럼 눌려 있다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부정적인 그 눌림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내일 수급 논리 더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위축되실 이유 자체가 없죠. 13% 매집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평단 이하의 수준인데 최악의 경우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처럼 대처하면 돼요.
결국은 폭등 내리죠. 또 현대로템 안 그랬나? 거래대금 둔화돼서 고생을 좀 하긴 했죠. 근데 굳이 여기서 정리하겠다? 그건 아니죠. 나는 매매가 원활하다 하시면 정리하셨다 거래 터지면 다시 들여다보셔도 그건 상관없어요. 응? 나는 매매가 원활하다. 지금처럼 거래 터져있는데 바보도 아니고 내가 왜 에코프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매매를 그러면 정리해서 에코프로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 기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200만 주, 300만 주의 거래가 터져야 된다.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 종목 검색기를 드립니다라고 한 게 이게 DB증권사예요. 옛날 동부. DB증권사 계좌 개설을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하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DB증권사, DB증권사 계좌 개설하시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인공지능 불기둥 AI V1000, V1300, 1000, 1300 이렇게 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처럼. 그러면 종목만 나오냐. 여러분들이 매번 진행을 하셨을 때, 난 종목은 잘 사요. 잘 사지. 뭔들 못 사겠어. 오늘도, 이거 창피한 얘기인데 할 얘기가 아닌데, 오늘도 윤정두가 한 달에 한 명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200명이 좀 넘으시는 인원 중에 한 달에 한 분 정도가 이탈이 되거나 환불이 나오는 케이스가 없어요. 뭐 만기돼서 연장 안 하시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신규 가입자가 이탈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분 있으실까 말까 한데 진짜 동네 창피하게 이번 달에 두 분이 돼버렸어요. 며칠 전에 현대로템 어젠가요? 그젠가요? 마이너스 9%까지 훅 밀릴 때 아무 이유 없이 막 변동이 확장될 때 그런 기준에서 새로 가입하신 분이 깜짝 놀라셨죠. 뭐 그러셔서 그만두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돼 있으시고 두 번째 기준이 어제 가입하신 분.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종목 AS 해드린 거를 동영상을 넣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목이 한 12개인가 있으신데 두 종목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나머지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유료를 다른 데 듣고 계셔. 와, 종목이 전부 소형 잡주예요. 10개가 500억, 1000억, 2000억. 근데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이거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탈퇴 이유는 제가 오전 방송에 VIP 방 때문에 약간 조금 짜증을 냈어요. 그러니까 짜증낸 건 뭐 다른 것도 없어. 그렇다고 VIP 방이나 기존 회원님들이 이탈자가 단 한 명도 없어. 농담이 아니라. 권인 선생님은 아예 대놓고 막 뭐라고 했어요. 25일에 이어서 26일, 27일까지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윤정도가 흥분해가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사실은 4%, 5%, 6%의 매수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한 템포 놓쳐버려가지고 8%부터 라이브 방송에서 매수세를 드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수선했죠, 분위기가. 그리고 우리 주력주들도 뭐 보합권 등락해서 그냥 어수선하고 거기에 주력주 매수세 문자 나가고 또 VIP방 보면서 권여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도 힘겨워질 수 있어요. 보내주신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매매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4월 5일 날 에코프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는데 또 전량차익 실현하신 거 못 들어가실 수 있어. 포스코 DX를 4월 13일 날 편입을 잡아드렸는데 그게 1770원인데 문자 사인이 12번 뭐 13번 나왔을 거예요. 이틀 연속해서. 근데 왜 그거는 편입을 못 하시고 그 이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사인 드린 거 그거를 못 사시고 그것만 편입하신 것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리가 원체 포스코 그룹주에서 포스코 DX 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포스코 퓨처엠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잖아요. 이번에 전량차익 실현을 다 했고 근데 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최종점에서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을 안 했느냐. 왜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냐. 25일 날도 정리를 시켜드리지 않았냐. 거기에 DB 하이텍 마지막 차익 실현 7만 1,000원대, 7만 2,000원대, 7만 3,000원대 좀 높게 잡으신 분들은 손절이라 할지라도 그게 마지막 자리니까 전량 정리. 왜? 1,100만 주 터지던 게 하루에 100만 주도 안 터지니까. 근데 그거를 6만 원까지 지금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손실이다?
근데 진짜 그것만의 종목이 있어서 그렇게 손실이라면은 제가 판단할 땐 벌써 이탈됐죠. 4월 2일에 가입하셨는데 2조 원장에. 결론은 그쪽에 쏠려가지고 한 에코프로를 한 2, 3% 늦게 샀고, 그나마 라이브 방송은 보신 것처럼 66만 원, 6% 정도 될 거예요. 이러면은 66만 원, 2만 원 더 올라간 거니까 64만 원에서 한 7% 되나 그래도 하여간에 7%? 뭐 하여간에. 그리고 그조차도 8% 매수자는 라이브 방송에 들여서 다행인데 실질 문자는 13%에 나갔어요. 68만 원. 그래도 여기서 사야 됩니다라고 엄청나게 강력한 근거와 명분을 찾아드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편입하신 분들이 그게 유료 방송이고 VVIP 방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가격에서부터 5만 원이 더 올라왔으니 68만 원 대비 5만 원. 어? 그럼 얼마예요? 70만 원이라고 잡아도 5만 원이면 7% 수익입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DB증권 개설하셔서 개설하실 때 저희 쪽에 문의 주셔야 되고, 개설하셔서 종목 검색기 무료로 받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수학이 12%나 올라왔는데 이거 따라붙을 수 있나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걸 버리시라니까. 아니 여러분들 기준에 12%면 어떻고 20%면 어때? 다시 얘기해서 에코프로가 3월 23일인데 이날 종가가 어떻게 끝났냐면요. 9%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장중에. 근데 3시 넘어서 마이너스 10%까지 늘려. 5분 만에. 5분 만에 9% 플러스였던 종목이 갑자기 5분 만에 마이너스 10%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3월 달에도 단 한 명도 이탈자 없다가 이날 하필이면 또 이날 처음 가입하신 분이 에코프로 들어왔다고 다른 문자 다 보냈는데도 유독 에코프로를 들어와줬어요.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10%까지 밀리니까 회사에 전화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 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3% 밀리면 순절하시고요. 전략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밀렸는데. 그래서 방안에서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야. 에코프로 BM 플러스 22%에서 플러스 3%까지 밀렸다가 종가가 10%로 끝났거든요. 어찌됐건 이런 에코프로의 뭐 7%나 에코프로 BM의 10%나 금양의 15%나 따라붙을 수 있나요의 기준은 우리는 1조 이상짜리는 최대 15%까지 따라붙는다. 그 최대의 범위라는 거는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을 때 최소 5위 안에 3위, 2위, 1위를 하고 있을 때는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응? 그게 우리의 약속된 수년 동안에 여러분들께 윤정도의 공식으로 오픈해드리고 잡아드렸던 수년 동안의 기준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게 3월 23일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지금 당장에 12%야. 응? 이게 22,550원부터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포착된 가격이 22,250원. 얘가 주식수가 2,800만 주 정도 합니다. 이제 막 1조를 넘긴 거고 25,550원일 때는 2,800만 주, 3,000만 주짜리라고 해도 7천억 분이 안 돼. 7,500원. 우리 1조 미만은 안 보잖아. 아예 요즘에. 수식에는 3천억 이상 1조까지는 나와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수식하고. 근데 지금 가슴에 손 얹고 오늘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7%나 올라와 있어. 이때 시가총액 얼마예요? 48만 8천 주 곱하기 에코프로 2,580만 주. 주식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그런 종목의 주식수도 몰라요? 오늘 어떤 방송을 보든 전부 지가 에코프로 다 추천했다 그러죠. 그럼 에코프로 왜 올랐냐 그러면은 대답하는 게 뭐예요? 대주주가 뭐 콜옵션 행사 안 하고 그게 호재야? 뭐 호재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간 거예요? 뭐 그래서 갈 수도 있겠지. 그걸 명분으로 해서 거래가 터졌으니까 간 거란 말이에요. 거래가 터졌으니까. 윤정도는 뭐라 그래요? 그런 내용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오늘 거래가 터졌습니다. 거래대금 1위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1위입니다. 주식수가요 2,580만 주입니다. 지금 거래량이요 200만 주 터지고 있네요. 더 터지고 있네요. 마감 때까지는 이만큼 터질 것 같습니다. 1조 5천억은 충분히 넘기겠네요. 자, 그럼 매수입니다.
7%에 왜 못 사냐고. 응? 이 당시 기준에 7% 48만 8천 원이면 여러분들이 얘 알잖아. 고점 얼마인지. 82만 원이 고점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저자락에 됐다 놔주면 나 저기서 살 텐데. 그냥 공격적으로 살 텐데. 왜 못 사지 저거?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주관적인 생각을 드는 거야. 윤정도 생각대로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공지능, 응? 불기둥 AI, V1000, 10시까지 볼 종목 주세요. AI 윤정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뜨면 또 신뢰를 안 해. 누구를? AI 윤정도까지도 신뢰를 안 해. 이럴 때에는요, 이게 10, 만약에 17%못 쫓아가고 15%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격이 15%야. 어떻게? 편입이지. 만약에 이 가격이 48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야. 그게 15%야. 어떻게? 편입이지. 왜? 이날이 3월 23일이고 4월 11일 날 82만 원까지 올라온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격이 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기준은 야 13만 원이었는데 2월 1일 날, 야 2월 7일 날 21.82% 올라가는 날, 그날 야 시가총액 15조였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아, 그날 다 따라붙어 다 샀잖아. 매수세 막 10번 15번씩 들이면서.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 참 싸죠? 에코프로 비하면 23만 5천 원 귀엽죠? 32만 원까지 올라가죠? LNF 마찬가지고 금양 마찬가지고. 결론은 여기서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리려는 건 두 가지예요. 왜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를 보느냐,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이 현재 가를 보느냐. 시가총액을 보셔야 되고 거래대금을 보셔서 시가총액이 중요한 거지. 얘가 10만 원 400만 원이면 뭐하고 4,400원이면 뭐합니까? 시가총액이 중요한 거지. 똑같은 주식수에서의. 응? 그리고 12%가 중요합니까? 아니야. 지금의 거래대금에서 이 변동성이라면은, 지금 거래대금 1이라면은, 그렇다면 외국기관 수급도 들어와, 프로그램도 들어와, 거래대금 터졌어? 거래대금 1이야? 프로그램도 순매수 1이야? 야, 이거는 최소 급격하게 밀리진 않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던 쪽이 갑자기 막 매물이 터져가지고 쭉쭉쭉쭉 밀려 내려가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거래대금 놓고 보시라는 거고, 퍼센테이지로의 설정 범위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보시고, 현재가 보시고, 주식수 생각하시고, 그런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기준의 교육으로 따진다면, 방금에 두 가지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전체적인 또 교육의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이 기준에, 현재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여부를 여러분들이 힘드시다? 그럼 종목 검색에 나온 대로, 그리고 윤정도의 매매 사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알았어. 나는 윤정도 네가 얘기 안 해도 나는 그냥 잘 따라붙어. 뭐 이수학 12%인데 저거 못 따라붙어. 그냥 강력 매수지. 근데 고점을 놓쳐. 미치겠어. 고점을 놓쳐. 나는 어떻게 놓치시는데요? 잘 보세요. LNF 최고점이 22.95였습니다. 얘가 29.67, 28%, 얘가 상한가예요. 제가 외우고 있을게. 제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요 상승률이 그대로 방금 최고점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린 건데,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22%에서 사실은 3%까지 밀렸었어요. 22%에서. 그러고 나서 10%로 끝난 겁니다. 얘는요, 9%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나머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비이성적인 흐름이. 왜? 매수매도, 이 고빈도 거래라고 규정을 정했거든요. 금융당국이. 이 고빈도 거래 속에서 시스템 하나가 뭐가 부러졌겠죠. 그래서 매도가 훅 나왔겠지.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인 로스코 설정한 부분이 확 깨졌겠죠. 그렇게 되면서 주구장창 확 밀렸겠지. 그게 5분이에요. 그게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야. 5분 만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가고 최고점까지는 못 돌렸다 할지라도 결론은 이 당시 기준에 에코프로 최고점이에요. 이게 끝났어요. 2차 전지 끝났어요. 에코프로 BM 최고점에서 밀린 거 보셨죠? 다 정리하세요. 2차 전지 싹 파세요.
정신 나간 것들. 시간에서 다 돌려놓습니다. 다 뭐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돌립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돌려서의 기준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2조 2천억 거래대금 실린 게 1조 2천억 실린 게 1조 실린 게 강세를 띄다가 5분 만에 다 같이 비이성적으로 폭락 나오나? 이번처럼 뭐 SG처럼 뭐 다단계식의 주가 조작했는데 반대 매매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런 상황인가? 아니죠. 비이성적인 흐름에서의 변동성의 확장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의 흐름이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거래량이라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일 대비 플러스네? 여전히 굉장히 강하네. 우리야 차익 실현 다 하죠. 여러분들이 나는 최고점 놓쳐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선배분들은 이날 15만 원 찍었어요. 그리고 꺾여져 내려올 때 14만 5천 원에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왜? 매직 계산기 수식에선 차익 실현하라고 나오거든. 결론 이렇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종목 검색기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 응? 유료 회원님들은 무조건 종목 검색기 DB증권 빨리 개설하셔가지고 종목 검색기 빨리 공짜로 주세요 하시는 거고, 지금 무료 회원이신 분들은 종목 검색기 빨리 DB증권 만드셔갖고 만드실 때 꼭 전화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2번 번거롭지 않게. 그렇게 하셔서 종목 검색기 무료로 받으신 다음에 무료로 써보세요. 그러다가 나 이거 계속 쓰고 싶어요 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또 방법을 드릴 테니까. 결론은 매수만의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에코프로 BM 봅시다. 22%까지 올랐던 종목이죠. 거래대금 우리나라 최상위에. 그랬다가 2시 51분에 탈퇴 진입신고 나와요. 탈퇴 진입신고라는 건 뭐예요? 탈퇴 신호죠. 왜? 22% 올랐다가 밀려내려면서 거래대금이 둔화됐든 체결 강도가 둔화됐든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있었든, 그래서 19.2%에 정리를 한 거예요. 매도 문자가 나오잖아. 매도 사인이 나오잖아. 얘 종가 얼마? 10%로 끝났죠. 그나마 10%로 끝나도 다행이지. 5분 만에 마이너스 3%까지 내렸다니까. 플러스 3%. 그럼 차익 실현했으면 재편입하기 얼마나 좋아. 얘는 사실상 변동률이 크지 않아요, 얘네들은. 근데 금양 같은 경우도 이날 29%, 28%대까지 갔거든요. 다행히 25%로 끝낸 거야. 장중에 휘쳐갖고 얘도 마이너스까지 밀렸나? 뭐 정신 못 차릴 정도였어요. 이날 이수학은 29.2%인가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바라지 말고 꺾이면 정리하십시오. 근데 2시 57분에 탈퇴 신호가 나온 거야. 응? 3시 넘어서 비이성적인 5% 폭락이 나온 거네. 레인보 로보틱스 15만 원 찍고 꺾일 때, 15만 원 찍고 꺾일 때, 3% 밀릴 때 체크신 하십시오. 종가가 8%로 끝났는데 다행인 거죠.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내렸어요. 결론은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오는 것까지 받아가시란 말이에요. 응? 레이크 머티리얼즈 15,000원에 신호 나와서 15,600원에 그렇게 해서 18,000원대 찍고 17,600원에 매도 신호 나와요. 그럼 얼마? 2,000원 수익 냈죠. 얼마? 15% 이상 수익 냈죠. 그럼 매도 사인 거기서 났으면 다 팔아야지. 안 파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해? 12,200원까지 빠져. 응? 18,200원 찍은 애가 12,200원까지. 그 감당돼요? 하루 이틀 만에? 그러니까 주력주 따로 사고 변동성 종목 따로 사고, 그리고 차익 실현 명확히 하고. 그럼 또 한 가지 얘기한다. 내가 그때 하필이면 장사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아유, 그때 하필이면은 내가 치과에 다녀왔어요. 그때 하필이면 내가 깜빡 졸았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동 매매 기준. 자동 매매 기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가지의 수식에서 매수는 저희가 잡아드리지 않습니다만 매도의 기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표 주가가 16,000원이었어. 근데 팔기가 너무 아쉬워. 양봉이고 밀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도 뭐 좋고. 결론은 더 갖고 가고 싶어. 근데 또 수익은 확정하고 싶어. 그러면 목표 주가는 도달했지만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요. 3% 밀리면 3% 밀리면 그러면 차익 실현해 주세요. 그리고 올라가면 계속 그냥 열어두세요. 그리고 고점에서 또 3% 밀려요. 그럼 차익 실현해 주세요. 이런 조건을 넣을 수 있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18,000원대 찍었지만은 18,500원 정도 밀리면 정리해 주세요. 만약에 더 오르면요, 냅두세요. 냅두셨다 고점에 3% 밀리면 팔아주세요. 그 밀렸잖아요. 밀리니까 다 팔리는 거야. 전량 차익 실현해 버리는 거야. 오르면요,
지금 2만 원이에요? 알았어요. 2만 원에서 3% 밀리면 차익 실현해 주세요. 더 오르면 계속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수식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여기서도 차익 실현해야 될 종목이 있었을 거고 또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온 종목도 있을 거고 왜? 개장초에 떴다가 없어지면 거래가 둔화됐든 문제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떠 있다가 안 나오면은 차익 실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 굵기가 틀려요?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만든 거지.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안 나오니까. 한꺼번에 한두 종목. 응? 지금 장에서는 한두 종목 나올까 말까요? 글씨 크기는 왜 그래?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제 거는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폴더폰인가? 그렇게 해서 사각형이고 핸드폰이 사각형이란 말이에요. 접었다 폈다. 우리 직원분들 거는 법인폰이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씨 이 사이즈가 달라져 버려. 그래서 저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저수익을 잡아내시기 위해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 종목의 기준에 뭘 샀어도 근데 거래대금 1위인 누굴 사요? 에코프로를 당연히 사는 거지. 그 에코프로를 사서 큰 수익을 냈다. 그럼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하냐 이거. 내일 당장. 뭐 내일 당장 양봉이면 왜 팔아.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건 좋은데 펀더멘탈 대비 벅차. 차익 실현해야겠다. 그럼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전략을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자동 매매를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뢰도를 믿으시란 말이야. 아, 얘는 믿을만하다. 정점에서 이 정도 밀리니까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오는구나. 어? 여러분들 선배분들 계속해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2월 7일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21.82% 올라오네. 안 잊어먹는다니까. 가격 얼마? 15만 원대부터. 응?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15만 원 매매했던 종목을 지금 사람은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삽니다. 왜 못 사요? 거래대금이 1인데 더 치고 올라가겠다는데 그러면 목표주가 얼마예요? 기술적인 갭에 대한 목표주가 90만 원 잡아드렸고 언제 잡아줬어요? 50만 원 편입할 때 90만 원까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그거는 기술주의 갭에 대한 분석이다. 결국 82만 원 오고 꺾여요? 그러면 차익 실현이지. 돌려요? 그러면 거래대금 확인해야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4월 27일 에코프로 쬐끔 보였는데 7%대 매도 아까워요. 에코프로 다시 매수했어요. 리딩 부탁해요. 66만 2천 원 매수 단가. 시간에 73만 원. 66만 원 편입하자마자 7천 원 이상 올랐어. 그러면 66만 원 편입 대비 7만 원이니까 10% 이상의 수익이야. 수수료 빼고도 남아. 그걸 왜 못 하시는 거야, 그걸? 응? 수익률에 대해 1등하고, 응? 그리고 증권사 임직원 모든 분들 교육하고, 그런 윤정도를 멘토로 설정하셔서 같이 움직이시란 말이에요. 세금 낼 거 내시고, 그리고 세경, 응? 낼 거 내시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오늘 VIP 방에서도 또 그 얘기가 나왔죠. 아니 똑같은 세경 내는데 왜 VVIP 차별화됩니까? 똑같은 세경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는 거지. 결론은 저라면 VVIP 방으로 넘겨오시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VIP 계신 분들도 나 옮겨가고 싶으니까 날짜에 대한 혜택 좀 주세요. 오케이.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나 VVI를 올 테니까 에코프로 같은 종목 잡아주세요. 오케이. 나 포스코 퓨처인 같은 종목 잡아줘. 오케이. 나 현대로템 겁이 나요. 오세요. 저번에 먼저 번에 대표님 사라 그래가지고 포스코 DX 7,000원, 8,000원 또 신호 나오고 11,000원에 샀는데 문제는 19,000원대까지 갔는데 지금 뭐 그냥 13,000원대까지 훅 밀리고 나 억울해서 못 팔고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돼. 매도. 거래대금 하루에 1조 2천억, 3천억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얼마? 50%는 터져야지. 근데 거래도 없는 걸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놈 뭐 만지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가셔서 수익 내십시오. 아시겠죠?